지금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한 건 이런 겁니다. 김 대표님께서 듣고 싶은 이제 설명은 이런 겁니다. 석방이 윤 대통령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 결정과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 결정 석방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가 해놓은 것 중에 보면은 예. 이제 공수처 자료 이른바 공수처에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이제 헌재는 속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곽종군이 했다는 뭐 너가 양심 선언 안 하면 내란죄를 엮어버릴 거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나왔던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헌재가 과연 선고를 연기할 것이냐 변론을 제기할 것이냐 등등에 관한 얘기가 그렇잖아도 있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게 거쳐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유로 내놓은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헌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일정 부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 절차의 명확성과 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적법성 문제를 갖다가 이게 지금 지적한 게 네. 이게 헌재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그러니까 공소장 안에는 네. 검찰이 수사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당시에 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 네. 수사한 그 수사 기록 거기에 증언과 진술이 많이 담겨 있겠죠. 네. 또 공수처도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수사에 협조를 안 했지만 나름 또 뭐 자기네들이 또 수사를 한 내용과 네. 기록들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또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제 뭐 각종문 특전사 사령관 뭐 그리고 뭐 이준호 소방사 사령관을 비롯한 뭐 이런 네. 그동안 구속한 사람들 네. 이 수사 기록이 다 있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이 직접 수사는 안 했지만은 네. 그 주요 쉽게 말하면 내란 참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네. 그분들의 수사를 다 마쳤어요. 이런 내용을 다 묶어 가지고 공소장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바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그런 주요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이게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 법령에 의해서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할 기간이 맞냐 이게 예. 큰 의문점을 던져놨잖아요. 네, 네. 이 판단부터 하고 재판을 하자 이런 그러네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런 공수처에서 뭐 이 사건 기록이나 또 수사한 내용이 기소 내용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모든 이 주요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 소스를 다 이제 헌재에서 증거를 채택했으니까 최소한 공수처 부분 내용이라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아,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변론 재개 요청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할 건데 네. 아직까지 지금 속보로 뭐 요청했다는 얘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재 자체도 네. 이걸 갖다가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이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3월 전에 14일. 네. 노무현 대통령 그런 예로 보면은 네. 변론 종결하고 난 뒤에 보통 2주 내에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할 것이다. 전혀 저는 그때 상황하고 다 달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 자체적으로 이 헌재 결정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심판 결정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연구관들이 일부 초안을 쓰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뭐 일부 기사지만은 네. 이 과연 헌재가 한치의 흠결 없는 그런 결정문을 쓸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아. 그러려면은 헌재가 말한 아까 피의자 신문 조서도 다시 이거 뒤다봐야 돼요.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소 그러니까 최소한 1주 내지 2주 정도는
더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선고 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그러면 없다고 봐요. 3월 14일로부터 2주를 친다면은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 내지는 4월 초인데 거기 3월 26일 되면 최소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맞다. 3월 항소심 26일 그 결과는 또 보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파면이든 복귀가 됐든 결정문을 쓴다는 게 밥을 짓는 일인데 그 밥을 지을 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면 쭉정이는 일단 골라내야 제대로 된 밥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쭉정이가 이른바 공수처와 관련돼 있는 수사 자료다. 그 흔적 다 빼내야 돼요. 다 빼내야죠. 싹 빼내야 돼요. 그래서 알곡만으로 밥을 지어야만 그 절차상 흠결이 없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요.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도 네. 공소장에 보면은 미리 검찰은 그걸 이 지금 현재 공수처가 네. 내란죄를 수사할 주체가 맞나, 이 법적 권한이 있냐, 그걸 검찰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공소장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뿐만 아니라 경찰,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말하겠죠.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한 내용, 그리고 자신들이 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 이렇게 좀 자신들 검찰의 입장은 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 내용에만 응해서 우리가 기소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럼 검찰도 이미 이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이거 공소장 기소를 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 직연 영장 아니라 25 재판부에서 이 담당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네. 서울중앙지법 정황의 형사 제25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현재의 이제 선고 기일 이 발표 시점도 보면은요. 선고일 공표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 이 합의가 얼추 다 돼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결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를 이제 심판이 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흘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고는 이틀 전에 네.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제 그 11일 전후에 선고 기일을 발표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어느 쪽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지금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제 그 선고기일 사나흘 전에 가령 2, 3일 전에 그걸 선고기일을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한테 공지를 해줘야 당연하죠.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번 주 중간쯤에 오늘이나 내일쯤에 이제 선고기일은 언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이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번 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쯤으로 간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 10년 동안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잡혀진다. 뭐 너무나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놓고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이 헌재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코 서두를 수 없는 그런 사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그 직연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 판사가 네. 과거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네. 그 재심 지금 사항까지도 지금 현재 짚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짚었더니 맨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런 네. 즉 만일 이 헌재가 자신들이 이 탄핵 심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지금 법원의 결정은 1심, 뭐 2심, 3심, 최종심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헌재 결정은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단심이죠. 단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만일 헌법과 법률적인 절차의 정당성과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또 재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지금 현재 이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은 재심을 허용할 수 없지만은 이게 공권력 작용으로 대상을 하는 그런 심판 절차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또 이 헌법 전문가 법률가들의 또 판단이에요. 네. 그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헌재법상의 이 헌재 결정에는 사실상 불복이 불가능하지만은 별도 절차로서 이 재심이 또 아예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국가적 중대사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권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결코 헌재가 이걸 금주 내에 일본 말로 쇼부 성불 절대 못 봅니다. 이건 못 봅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넘어갈 것이다. 일단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김광일 앵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종건 특정사 살인마 같은 경우는 네. 진술이 좀 엎치락뒤치락해요. 그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해유에 의해서 예?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가 양심 선언해라. 더군다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내란죄. 군생활 20년 넘게 한 그 아주 가까운 지인 또 이 녹취된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예? 그러면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내란죄를 불구하고 엮어버리겠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엮어버리겠다. 그걸로 내란죄 프레임이 서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상황을 다 덮어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검찰에서 넘어받은 그런 뭐 수사 기록 내용만 이건 정도로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 우리가 받고 우리 나름 11차 헌재 변론기를 통해서 정인들의 정언도 다 우리가 경청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지금 합의를 봐가지고 선고 일정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재판관들 내부에도 지금 매우 복잡한 그런 논쟁이 진행될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을 해서 자기 체포 동의안을 가결을 했다 해서 그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 통합을 얘기했던 이재명은 전부 다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면서 새빨간 한마디로 거짓말을. 네, 수세에 몰렸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 석방 논리 속에 자신의 그 내통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참 공교롭게 저는 아이러니하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참 적대적 공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엮이고 윤석열 있어요. 대통령이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살려주고 자기 있다. 당 내적으로 예.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지존 예. 이재명이 흔들렸잖아요. 아마 자기 정치 인생 역정상 가장 큰 실수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뭐 김경수 뭐 임종석 뭐 줄줄줄 만나서 5명을 만나면서 나는 통합하고 있어 했는데 그 다음 날 나는 그때 체포 동의안으로 그 나의 저기를 색출하려고 그랬다. 가결파들을 색출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우리 시청자들께도 제가 왜 계속 끊임없이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공정한 사법 절차와 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지향적 그런 판단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부분의 문제점 이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게끔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마치 우리 자신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말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는 그런 식의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중도 무당청 이쪽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균형성을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적 임계점이라는 이걸 넘지 말아야 된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구속 취소 결정에 고무돼 가지고 또 뭐 우리는 조기 대선이라는 건 아예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사실은 그대로 존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죄 부분은 비록 행사 재판에서 중대한 흥결, 절차적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제동이 걸린 거 이거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행사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적극적인 방권 행사가 용이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헌재 심판 과정은 이거는 이미 헌재 재판관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내란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될 때 분명히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변호인 탄핵 소추 변호인단과 헌재 측과 쉽게 말하면 그 내통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 부분은 드러내고 신속한 헌재 판단을 구하고자 했던 그 정치적 분명히 그 함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중도 합리청 그러니까 양 진영에 이렇게 결코 이렇게 함몰되지 않은 그런 합리적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이 정치 세력들이 한마디로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으려고 하네. 연불보다는 쨘밥에 눈이 멀어 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때부터 국힘 정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공수처의 저는 불법 부당한 수사 체포 구금에 대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그 저항이 거기에 대한 힘을 지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이 정말 고도의 절제력을 보여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제력이에요. 이 절제력을 보여서 이재명 저런 대표 저런 사람이 말 조기 대선이 와서 이미 공수처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3월 26일 날 이 항소심 선고 결과도 1심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징역형의 말 선고가 결정이 났다 칩시다. 그럼 이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은 이미 우리의 핵심 지지층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저런 사람의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변동 없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층도 어떤 경우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야 된다는 그 입장 변함 없을 거예요. 결론은 누가 심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중도층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의 우리가 인식을 늘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났고 지금 우리가 처절하게 애쳤던 그 불법 부당한 수사 이걸 불법 부당한 수사까지는 했는데 12.3 비상계엄 그 자체가 한마디로 아무 일 문제도 없었던 거고 아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잘못도 없다. 이렇게 될 때는 그 국민들의 상식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위기를 맞이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에게 이재명은 상속세 이런 거 말이야 없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지 마라. 최소한 정책적인 문제라도 우리는 그건 조기 대선하고 관계없이 보수의 핵심 의제를 갖다 이재명이 침범해 가지고 이 중도층을 결국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먹어보겠다는 저 조기 대선 전략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지난 몇 주 동안 어젠다 세팅은 계속 민주당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거기서 계속 방어적이더라고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건 우리 반대할래. 이런 얘기만 했지 그걸 선점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세적인 이재명이 방어에 급급하기도 뭐했는데 어느 날부터 중도 보수로 그 당 내적으로 엄청난 공격은 받았지만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슈 선점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 뒤로 계속 중도 보수론에서 상속세 문제 그리고 AI 기반 계속해서
자기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 구속 체포 영장 그때 표결에서 검찰과 내통한 자기네들 일부 세력이 있었고 그걸 일부 7명 정도를 걷어냈고 뭐 이렇게 그게 결정적으로 엄청난 민주당 내적으로는 또 이분은 정말 복수의 하시도로서 지금 이 하해 제스처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거 그게 당장 저 경남 저기 양산에 누굽니까 전에 경남지사 하신 분 김경수, 김경수 앞에 또 김두관 김두관. 이런 사람은 그 면담 좀 유보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은 이재명 대표 결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 못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그 저력과 역량, 능력을 갖춘 우리 보수 진영의 총본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 방어권 김 행사를 위해서 대표님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생활을 52일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면서 정치적인 맷집, 정치적인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그 구치소에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지금 김 대표님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상 비상 계엄에 대한 그런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의 행위였지만은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 늘 그 무거운 책임에 자신은 괴롭고 힘들다. 그로부터 빚어진 혼란과 불안에 대해서 비록 어. 그대 입법 권력이 입법농단을 하고 있었고 29번이나 달하는 이런 탄핵을 남발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심정, 그 예산까지 날리면서까지 네. 국가 운영 존립 자체도 흔들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알려내기 위해서 심상 비상계엄이란 그런 정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을 했지만은 늘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삶이 일정 부분 혼란을 겪게 된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다. 나는 앞으로도 국민 통합 대한민국 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대통령. 그 그래서 얘기를 늘 해라. 그렇죠. 미안함, 국민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그다음 국민을 하나로 어떤 뭉치게 경우든 하겠다는 마음. 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은사만큼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일부 언론이지만 많은 언론이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개선 장군처럼 비춰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경호 인력들이 경호처에서 좀 약간 자제를 시켰지만은 대통령은 나오자마자 그냥 성명서 입장을 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 나와 가지고 그 아마 정문쯤에서 이제 그거를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그런 입장문을 읽고자 했는데 이제 경호처에서 그거를 경호 목적상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그냥 대신해서 다른 입장으로 전하시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제1야당 민주당 그들이 한 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네.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말 소상하게 잘 알았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양 진영 간의 국민들이 또 분열되고 이 갈등, 이거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문제를 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바람의 호소 또 집권당 국민의힘도 그런 집권당의 면모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책임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국정에 그동안 독단적이고 또 심의상 비상경 같은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집권당인 우리는 수식적인 당정 관계로 우리가 자처하면서 대통령 권력에만 너무 의지한 그런 잘못은 없었는지 집권당으로서 처절한 이 반성과 정말 자성, 이 자정 노력이 이런 시점에 국민들에게 보이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구치소 나오시면서 또는 한남동에 가시면서 혹시라도 어퍼컷 할 때마다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이게 주목을 불끈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어퍼컷은 아니지만은 이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그걸 어퍼컷이라고 또 보여야죠. 주먹 주시는 거예요? 주먹 감사하고 고맙고 나는 앞으로도 이 어려운 위기 헤쳐나갈 수 있다. 주목 안 주고 그냥 이렇게만 하셨어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이제 좀 아쉬움이죠. 아쉬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너무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 위기상을 모든 걸 극복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 건 아니죠. 다만 불법 부당한 수사, 수사를 자신이 받고자 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법적 책임을 지는데 불법 부당히 수사를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수사를 갖다 내란죄를 수사할 주체가 아닌 공수처가 나서 가지고 그 공수처 뒷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런 공수처가 설쳐 나대면서 이 수사한 것은 자기네 인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법원에서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을 해준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참 약간 분위기가 업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주면서 자신의 구속 석방을 갖다 바랬던 그 간절한 지지자들의 그런 호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만까지 제가 김성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과 이 김 의원님 이제 모신 시간을 여기서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에 내심 박수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저런 목소리 김 의원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걱정과 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김 의원님 같은 목소리가 이런 방송에서 대세를 이루는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그 소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 어린 그 보수와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제대로 규결 지키를 바라는 그런 충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의 강성 지지자들 정말 그 발행과 입맛에 맞는 내용들로 저도 시원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오동 공수처장이 이 나쁜 친구 말이에요.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라고 대한민국 헌법 어느 법률에 규정하고 있었느냐. 공수처를 만들어준 그런 민주당을 위해서 결쳐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게 공수처. 그런 공수처를 믿고 헌재가 결코 정말 정치 편향적인 그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자신네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흠결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심판 결정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그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